1904년 포르투갈 시골 출신의 한 신부가 1분도 채 되지 않아 철을 녹이고 지구상 모든 원소 중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금속인 텅스텐을 액화시키며 먼지를 돌로 융합시킬 수 있을 만큼 높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특히 놀라웠던 점은 정이나 연료, 단 한 번의 연소 과정도 없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계 전체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햇빛과 거울뿐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너무나도 비범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계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뉴욕타임스로부터 행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심지어 미국 정부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 이 기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든 사람은 포르투갈로 돌아가 다시는 태양 에너지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치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계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히말라야 신부로 더 잘 알려진 마누엘 안토니오 고메스. 마누엘 안토니오 고메스는 1868년 12월 9일 포르투갈 북부의 시골 마을인 아르쿠스 드 발데베스, 아르코트 데 발데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농사를 지었고 들판에서 뛰놀던 소년 시절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쉽게 알아채지 못했던 무언가를 관찰했습니다. 격렬한 노후가 지나간 후에는 농작물이 항상 더 푸르고 건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과학적 지식이 없었지만 그가 관찰한 것은 대기 중 질소의 고정 현상이었습니다. 번개가 공기 중의 질소를 토양으로 밀어넣어 농작물이 번성할 수 있는 천연 비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평생의 매혹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이 단 한 번의 관찰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을 동력으로 삼는 미래, 즉 노후의 마법을 재현하고 유럽의 산업혁명을 이끌기 시작한 더러운 석탄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현대 열화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마르셀랭 베르틀로, 마르셀린 베르텔로 밑에서 공부했으며 자신의 평생 과업을 정의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햇빛을 충분한 온도로 집중시킬 수 있다면 번개의 질소 화학 반응을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을 녹이고 증기기관을 구동하며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 공정에서 석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의 힘을 활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12년 아르키메데스가 거울 무기를 설계했으며 시라쿠사 포이전 당시 이 무기로 햇빛을 모아 로마 군함에 불을 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태양의 힘을 활용하려는 최초의 현대적 시도는 1878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발명가 오규스탱 무쇼, 아우구스틴 모우초트는 태양열 증기기관을 선보였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태양광 동력 기계는 제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금메달을 획득했고 훌륭했지만 곧 극복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태양열 증기기관의 효율성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석탄이 저렴하고 풍부해지면서 무쇼의 태양열에 대한 꿈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신부는 누구보다 무쇼의 연구가 가진 잠재력을 잘 알아차렸고 자신만의 태양열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5년 동안 4개국에 걸쳐 진행된 지루한 과정이었으며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중 앞에서 굴욕으로 끝날 뻔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1900년 봄 파리 외곽의 뇌이쉬르센, 나누일리슈센에서 평평하고 주름진 광학 소자의 일종인 프레넬 렌즈를 사용하여 조립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약 화씨 1000도에 도달했는데 이는 그의 개념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산업 작업에 필요한 온도보다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같은 해 여름 프랑스 남부 소레데 마을 근처에서 제작된 두 번째 버전은 온도를 약 1600도까지 끌어올려 알루미늄을 액화시키기에는 충분했지만 여전히 강철이나 구리를 녹이는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901년 히말라야는 프레넬 렌즈 방식을 포물면 거울 배열로 대체하여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포물면은 곡면 반사 표면으로 위성 접시나 손전 등 반사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며 들어오는 평행 광선을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줍니다. 히말라야는 이 곡면을 가로질러 수천 개의 작은 개별 거울을 배치했으며 각 거울은 햇빛을 공통의 초점으로 향하도록 세심하게 각도를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전의 모든 것들과 자신의 설계를 차별화하는 한 가지 공학적 결정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그는 용광로를 거울 조립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용광로는 고정시킨 채 거울이 태양을 추적하며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902년 리스본 외곽에서 열린 이 새로운 기계의 공개 대비는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포르투갈의 카를루스 1세 국왕을 포함한 수많은 관중 앞에서 집중된 에너지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기계가 자체 지지대를 녹여버렸고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군중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히말라야 신부가 유럽 관중 앞에서 공개 시연을 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904년 여름, 히말라야가 그리스어로 태양의 불을 나르는 기계라는 뜻의 피레헬리오포르, 피아이레헬리오폴라고 명명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버전이 루이지애나에서 수작업으로 조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세계 박람회의 규모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루이지애나 매입 기념 박람회 루이시아나 퍼체이스 엑스포지션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2천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유아용 인큐베이터, 엑스레이 기계, 그리고 한 번 회전할 때마다 2,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관람차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발명품도 히말라야의 신비한 장치 주변에 모여든 것과 같은 지속적이고 믿기 힘든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기계의 제작은 박람회가 개막한 지 3개월이 지난 1904년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높이가 43피트에 달하는 이 기계는 원형 레일 위에 놓여 있어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함에 따라 전체 조립체가 수평으로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직 추적의 경우 하루 동안 변하는 태양의 고도를 보정하기 위해 거울 구역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축 모두 태엽으로 구동되는 정밀하게 조정된 일련의 기어와 탈진기로 구성된 시계 태엽 장치에 의해 제어되었습니다. 정이나 모터가 필요 없는 이 장치는 거울 배열을 지구의 자전에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수동 조작 없이도 새벽부터 해 질역까지 고정된 용광로에 초점을 유지했습니다. 반사 표면은 약 860제곱피트에 달했으며 각각 트럼프 카드 크기만 한 6,000프램플7개의 은도금 유리 거울이 개별적으로 장착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이 거울들은 함께 햇빛을 모아 화씨 7,200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용광로로 향하게 했는데 이는 히말라야가 자신의 기계가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최대 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시 목격되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히말라야는 60초 만에 철덩어리를 액화시키고 먼지를 단단한 암석으로 융합시키며 단 한 번의 불꽃이나 연기 기둥 없이
목재를 증발시켜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놀라운 시연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곧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전역의 정부 대표단이 그 위력을 목격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 대표단이 이 장치를 통째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으며 미국 정부는 기계의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로 시민권을 주겠다는 별도의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레 헬리오포르는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모두 이 기계를 특집으로 다루었고 국제심사위원단은 박람회에서 수여할 수 있는 최고 연예인 대상과 함께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그리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1904년 가을의 짧은 기간 동안 피레 헬리오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과학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박람회가 막을 내리면서 그 영광의 순간도 끝이 났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놀라웠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전 세계는 석탄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고 이제는 석유에도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값싼 화석 연료로 막대한 부가 창출되고 있었고 태양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피레 헬리오포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대 출력을 내려면 완벽한 날씨가 필요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도 5개월 동안 맑은 날, 단 3일만 최고 온도인 화씨, 육선 800도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단지 프로토타입에 불과했습니다. 히말라야 신부 본인도 이 기계를 상업적으로 실현하려면 현재 가치로 15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 석탄이 풍부하고 저렴한 상황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계는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히말라야 신부가 이 기계를 지역 대학에 보관하려 했으나 이전 비용이 너무 비싸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피레 헬리오포르가 해체되어 보관되었지만 히말라야가 돌아왔을 때 거울과 시계 태엽 장치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면 유명한 관람차와 같은 운명을 맞아 다이너마이트로 산산조각나고 아무런 의식 없이 파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가 피레 헬리오포르가 대중에게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히말라야 신부는 미국에서 몇 년을 더 보낸 뒤 포르투갈로 돌아갔고 다시는 태양열 기계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과학 아카데미의 훈장을 받은 회원이 되었고 폭발물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는 한편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하다가 19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레 헬리오포르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원리는 이후 한 세기 동안 등장한 수많은 태양열 기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박람회로부터 9년 후 프랭크 슈먼이라는 미국인 엔지니어는 이집트 마하디의 나일강 연안에 60kW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포물선 반사경을 사용해 햇빛을 모으고 증기를 발생시켜 관계용수를 퍼올리는 발전기를 구동했습니다. 이는 산업 규모에 근접하게 건설된 최초의 태양열 발전 시설이었으며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장에서 시연된 원리가 지속적인 전력 생산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프랑스의 산악 마을 몬루이의 태양열 용광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히말라야가 개선했던 것과 동일한 집광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용광로는 화씨 62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성공은 1970년 프랑스 피레네 산맥의 오데일로 태양열 용광로라는 훨씬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촉발시켰는데 이 용광로는
그 엄청난 규모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고질라 오븐이라고 불렸습니다. 63개의 조절 가능한 거울 배열이 햇빛을 20,000제곱피트 크기의 포물선 반사경으로 재조정하여 태양 10,000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불과 16인치 너비의 초점에 집중시켰습니다. 1981년 소련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외곽의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용광로로 남아있는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규모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동일한 원리가 이미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370만 개의 소형 태양열 조리기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약 4분의 3이 화장을 하는 인도에서는 장작을 태우는 화장터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열 용광로가 테스트되고 있으며 화장 1회당 600파운드 이상의 장작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1904년 여름 세인트루이스의 들판에서 히말라야 신부가 증명한 것은 우리가 그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태양이 현대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혀진 태양열 거인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에너지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봅시다. 잃어버린 혁신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